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정인기술사 강사 김원숙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내용하는 것은 앞에 우리가 그 문화도시 이전에 했었죠. 그죠? 그 크리에이티브 시티에 관한 내용이었죠. 또 스마트 그로스하고 크리에이티브 시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독일의 사례 철강 무너진 도시 철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에 뭐였나요? 석탄이라든지 이런 생산했던 도시 또는 제조했던 도시들이 이제 과거의 어떠한 도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해서 우리가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지면서 그 도시에 어떠한 문화까지 연결을 하게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스페인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생활과 예술하고 그 다음에 도시의 어떠한 특징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크리에이티브 시티라는 타이틀을 쓰면서 스페인의 그 빌바오 가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문화도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내용에 우리가 관한 자료는요, 강의 내용 공지라 해가지고 따로 돼 있고요. 자료는 네이버 블로그에 자신만만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좌측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강의하고 있는 자료들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들에 같이 쭉 연결해서 사실은 듣는 게 제가 좋다고 그랬죠. 재생 목록에 각각의 목록별로 나와 있으니까 재생 목록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쭉 연결해서 들을 수 있고요. 자,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구독을 눌러야 됩니다. 구독을 누르고 안 누르고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죠? 자, 오늘 이제 문화도시 스페인 빌바오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게 우리 도시는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러지만은 사실 각각의 어떤 문화의 차이도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저는 그 빌바오에 관한 제가 한번 강의를 과거에 여기서 말고요. 다른 데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 도시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시민이죠. 이게 시민이 건축의 어떤 시민들이 한답니다. 물론 시하고 같이 연결되는데, 근데 주로 이 외국에서 디자인하는 어떠한 이 심의를 하게 된대요. 우리는 시민들이 그런 데까지는 참여 안 하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민들이 자원봉사한다는 거 아시죠? 자,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결국은 국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틀만 만들어주면 모든 시민들이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화도시 오늘 스페인 빌바오 여기에 쭉 보면은요, 뭐 레르비옹 강을 따라서 사진 보면 진짜 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 있거든요. 자, 스페인 빌바오 하면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구겐하임 미술관 하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도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부산처럼 부산 이러면은 사실 제조업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울산 하면 부산도 해양도시긴 해양도시예요. 울산은 주로 이제 그 조선소의 개념이었죠. 사실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구겐하임 미술관은 울산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가보면은 정말 삭막하거든요. 울산, 포항 이런 데 가보면은 굉장히 과거에 어떤 조선 선박 회사가 지금 몰락하고 있잖아요. 조선소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울산시 포항이라든지 뭐 울진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도시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삭막을 해요. 자, 이제 이런 도시였죠. 우리가 스페인의 빌바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곳에서 대대적인 재생 프로젝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와 국가가 지원을 했고요. 지금도 사실은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민이 같이 이제 심의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뭐 시민이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지금 울산시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대대적인 지원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이제 뒤에 나오는 우리가 도시 마케팅하고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요 도시에서 대대적으로 돈을 들였으면 당연히
수입을 뽑아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문화도시로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도시재생 프로젝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도시재생 프로젝트라는 걸 많이 합니다. 하기는. 그랬는데 도시 전체를 이렇게 확 탈바꿈하진 않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철강 산업이 무너지고 우리가 그다음에 조선 사업이 무너진다면 그 도시 전체를 탈바꿈하는 데는 굉장한 많은 돈을 들죠. 그리고 이 당시에 그 네르비온 이 강 자체가 굉장히 이 철강 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물도 뭐 더러워지고 했는데 지금은 정말 완전히 탈바꿈했죠. 사진만 봐도 그죠? 그래서 외국에 뭐 갔다 온 사람들 굉장히 사진을 많이 찍는데 이런 대대적인 작업을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 프로젝트였어요. 그리고 문화도시로 하면서 세계적인 어떠한 관광 명소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도시를 바꾸는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수입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시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문화 경쟁력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스페인 빌바오가 뭐 미술이라든 예술의 도시가 아니었어요. 철강 산업이라고 했죠. 그죠? 몰락한 철강. 그 당시 과거의 사진을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정말 울산시보다 못해요. 무슨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어떤 무슨 그 하나의 정거장에 있는 시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자, 그래서 우리가 문화 경쟁이죠. 이제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문화 경쟁으로 탈바꿈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부분만 그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도시 전체가 그렇게 바뀌지는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화 경쟁력을 그 기반으로 해서 발전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시티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런 도시는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도시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자, 왜요? 그 밑에 나오는데 이게 1990년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세계화 역량이죠. 그죠? 세계화 역량으로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도시 마케팅 하면서 장소 마케팅이라는 단어도 티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한 부분에 돈을 벌이기 위한 하나의 부분이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정신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저는 좀 아직도 융합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기도 해서 제가 다른 곳에 강의를 하는 곳에서 이런 정신적인 문화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방법을 제가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 기술사에서는 그럴까지는 이야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장소 마케팅, 자, 여러분 장소 마케팅 시험 지금도 한 번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요, 도시 마케팅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자, 우리가 장소 마케팅하고 결합한다라고 했어요. 도시를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도시가 유기적인 물체이지만은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오랫동안 계획을 해서 우리가 상품화 시켜야 되겠죠. 안에 포장도 중요하지만 안에 내용물의 어떤 질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장소 마케팅에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 역사, 공간, 그죠? 자, 공간의 질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인문 환경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랜드마크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꼭 어디 스테이트 빌딩 퍽 올라가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장소가 주는 개념, 이런 것에서 느낌이 오는 것. 자, 인간은 다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유럽이든 어디든 간에,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기능을 통해서 도시의 장소성을 부각시킨다는 거죠. 어디서 이슴직한 곳, 그죠? 어디서 봤던 곳이 있는 것, 꿈속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것을 부각시켜서 우리가 장소 마케팅이기도 하고, 그런 것은 결국은 도시 마케팅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도시에 뭘 하기 위해서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면서 문화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도시에 우리가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수입이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모이게 되고 또 그만큼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시 마케팅은 도시의 장소성을 부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장소 마케팅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자, 뒤에 또 장소 마케팅은 또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